안녕하세요. 헤비프레임입니다. 오늘은 Navigation Behavior and State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화면 간 이동 및 데이터 전달인데, 화면 간에 이동할 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push named, pop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화면 간에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arguments, 그리고 데이터를 돌려받을 때는 future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돌려받죠. 어, 이런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 있는 어떤 튜토리얼에서 내비게이션에 다룰 때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 구성입니다. 플러터에서 내비게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로 저희한테 주어진 게 스택이 있고요. 그리고 탑탭, 이건 이제 여기서 앱바 바텀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텀 탭, 드로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합하는 게 잘 사용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제가 일전에 플러터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부분인데, 내비게이션 비헤이비어 앤 스테이트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의외로 그렇게 잘 다큐멘트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디서 탁 찾아보고 그렇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좀 딥다이브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냐면, 내비게이션이 일어날 때 어떤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그게 스테이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생각보다 좀 약간 좀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좀 예기치 못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혀 너무 좀 예상치 못한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쓰셨던 분들이 쓰다 보면 약간 좀 의외인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아마 조금 꽤 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스택 내비게이션부터 한번 알아보죠. 뭐 스택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이제 뭐 스크린 위에 계속 스크린을 쌓는다, 그리고 스크린을 쌓았다가 다시 뺀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어떤 메소드들을, 물론 여기서 당연히 stateful 위젯을 다룹니다. stateless 위젯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stateful 위젯을 다루는데,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건 제가 뭐 일일이 다 프린트를 해서 뭐 알아본 거니까 뭐 이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스크린 1이 처음으로 푸시 됐다고 하면 당연히 init state, did change dependencies, build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처음에 스크린이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약간 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어떤 현상이 있어요. 다시 이제 스크린 1으로 스크린 2가 푸시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스크린 2가 보이기 때문에 init state, did change dependency, build가 호출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는데, 동시에 스크린 1의 빌드 메소드도 호출이 돼요. 마찬가지로 스크린 3가 푸시되면 스크린 3에 당연히 예상했던 메소드 외에도 스크린 2, 스크린 1의 빌드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제가 서치를 좀 해보니까 뭐 이런 액션을 알았던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왜 보이지도 않는 거를 다시 빌드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또 빌드하면 이게 퍼포먼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과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쟁도 꽤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본 느낌에서 구글에서는 뭐 별로 이거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빌드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 얘네도 디핑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으면 뭐 호출은 되지만 뭐 많은 컴퓨테이션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빌드 메소드 호출이 되는데, 뭐 글로벌리 계속 변하는 어떤 것들을 여기서 호출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stateful widget을 푸시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팝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죠. 팝을 스크린 3 아까에서 스크린 3를 팝을 하면 스크린 1의 빌드가 먼저 호출이 되고 스크린 2의 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 스크린 2의 빌드 호출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기는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안 보이다가 새로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팝 될 때 인스테이트라든가 디스체인 디펜던시는 호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 데이터를 불러온다거나 하는 거를 인스테이트나 디스체인 디펜던시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 메소드는 호출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스크린 3는 디스포즈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 3는 디스포즈가 되니까 나중에 다시 스크린 3로 들어가려면 완전히 새로 빌드를 해야 되는 거죠. 인스테이트, 디체인 디펜던시 다 이제 불러는. 그리고 여기서 스크린 2를 다시 파악을 하면 스크린 1의 빌드 메소드가 새로 호출이 되고 여기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스크린 2의 디스포즈 메소드가 또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 1을 팝하면 예상대로 스크린 1이 디스포즈가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보이지 않는 스크린에 빌드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그렇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특별히 막지 않았다면 어떤 스테이트가 체인지가 되거나 디펜던시가 체인지가 되면 빌드 메소드 호출이 되기는 하죠. 뭐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뭐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탭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탭 내비게이션이 호출이 될 때 behavior and state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첫 번째 이제 앱바 바텀이에요. 자, 앱바 바텀에 제가 여기서 보시면 car와 train 해가지고 각각을 탭을 하면 뭐 이동하게끔 돼 있고 센터에 car가 표시되게끔 돼 있는데 train에서 car로 이동을 하면 car가 완전히 새로 빌드가 돼요. 그리고 train은 디스포즈가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car에서 train이 올 때는 디스포즈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car는 디스포즈가 돼요. 요게 리액트 네이티브라든가 뭐 제가 쭉 뭐 읽어보니까 뭐 애플의 무슨 이 네이티브한 이 탭 처리도 뭐 이런 식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쓰다 보면 그냥 이 화면이 계속 매번 새로이 호출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만일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뭐 왕창 많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라면 매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부른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썩 좋은 유저 익스피리언스처럼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나쁜 것 같지도 않아요. 선택권만 있다면 뭐 쓰는 경우에 따라서 보면 내가 뭐 매번 이렇게 바꿀 때마다 새로 불러오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새로 불러오고 싶은데 불러올 수 있는 것가 원천 봉쇄되는 것보다 불러올 수 있고 내가 부르기 싫으면 안 부를 수 있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앱바 바텀을 받고 그럼 바텀 탭은 뭐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봤어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게 똑같아요. 뭐 모양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 비헤이비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트레인에서 카에서 트레인 왔다 갔다 할 때 똑같이 새로 리빌드하고 디스포즈하고 리빌드하고 디스포즈하는 거는 똑같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좀 원래의 어떤 디폴트랑은 다른 어떤 비헤이비어를 원할 수 있잖아요.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스택 내비게이션에서 어떤 특정 화면이 팝이 되면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표시하고 싶다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어떤 글로벌 어떤 데이터를
여러 클라이언트가 건드린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 더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딴 사람이 그 스테이트를 건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스택의 디폴트 비헤이비어에 의하면 팝되면 그냥 내가 원래 있던 거에 이게 그냥 저기 뭐죠? 브라우저의 백 버튼하고 똑같아 가지고 그냥 그게 원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최신의 걸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인스테이트하고 디체인 디펜던스 리모트 예를 들면 리모트 API를 호출했는데 팝 될 때 이 메소드가 지금은 호출이 안 되는 거죠. 인스테이트하고 디체인 디펜던시 자체가 호출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액트 네이티브에 보면 리액트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 라이브러리에 보면 스크린 포커스 이벤트가 있어요. 어, 이거 만든 사람들도 이게 스크린에 포커스가 될 때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스크린 포커스 이벤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탭 내비게이션의 케이스에서 다른 탭을 선택할 때 인스테이트가 불리는 걸 방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인스테이트 또는 디체인 디펜던스에서 리모트 API를 호출했는데 다른 탭을 선택할 때마다 매번 리모트 API를 호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다지 바람직한 사용자 경험으로는 안 보여요. 이걸 막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요 리액트 내비게이션의 스크린 포커스 이벤트랑 좀 비슷한 게 라우트 업저버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우트 업저버 클래스는 뭐냐면 이 라우트 업저버 클래스의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뭔가 푸시가 되거나 뭐 이게 팝이 되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푸시가 돼 있다가 팝이 되면 나한테 팝됐다는 거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새로이 이제 내 위에 스택에서 내 위에 화면이 빠지고 내가 보였을 때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거죠. 뭐 이 밑에 있는 말이 뭐 그건데 여기 보면 이게 라우트 어웨어라는 믹싱을 써야 돼요. 요걸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이게 뭐냐면 플러터의 오피셜 다큐먼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하게 라우트 업저버라는 거를 선언을 해요. 대부분 이제 main.dot 파일에 선언을 하죠. main.dot 파일에 선언을 하고 이 메인의 머티리얼 앱에 내비게이터 observers라는 이런 프로퍼티를 선언하는데 여기에 라우트 업저버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사용하고 싶은 그런 어떤 위젯에 가요. 거기에 당연히 이제 main.dot 파일을 임포트를 하게 되고 여기서 route aware widget state 요 state에 route aware라는 믹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dchain dependency에 route observer에 subscribe를 하고 뭐 subscribe 했으니까 당연히 dispose에 unsubscribe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did push next, did pop next라는 메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메소드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오피셜 다큐멘테이션에 보면 이거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자, 요 메소드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did push는 현재 라우트가 푸시됐을 때 호출이 되는 거고 did push next는 새로운 라우트가 푸시가 되고 현재 라우트가 더 이상 비접을 하지 않을 때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did pop은 현재 라우트가 팝 되었을 때 호출이 되고요. 그리고 did pop next는 위 라우트가 팝 되어서 현재 라우트가 비접을 해질 때 호출이 됩니다. 요거는 실제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요거는 예제에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택 내비게이션을 푸시할 때 우리가 이 라우트 업저버를 사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게 굉장히 호출이 아까 보셨던 것에 비해서 무지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린 1을 푸시를 하면 인스테이트 처음에 인스테이트 디체인지 디펜던시 빌드 요 세 개만 불렸죠. 근데 인스테이트가 불리고 did push가 불려요.
그리고 빌드 이후에 디드 체인 디펜던시하고 빌드가 또 불려요. 그러니까 이 디드 푸시하고 라우트 업저버라는 것들이 뭔가 디펜던시 인젝션, 디펜던시의 변화를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드 체인 디펜던시하고 빌드가 다시 호출이 된다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스크린 1에 스크린 2가 올라가면 스크린 1에는 did push next라는 게 호출이 돼요. 그리고 스크린 2가 들어갔고 init state, did push, did change, dependency, build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고 다시 스크린 1에 did change, dependency가 두 번, build가 호출이 되고 다시 2에 또 이런 메소드들이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3가 올라가면 이렇게 많은 메소드들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크린 4가 올라가고 5가 올라가면 훨씬 많은 메소드들이 호출이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크게 퍼포먼스에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택 내비게이션에서 라우트 업저버로 파업을 하면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게 나타나죠. 스크린 3에서 스크린 3가 팝 됐어요. 그러면 스크린 2에 did pop next 이벤트 호출이 되고 스크린 3에 did 팝 됐으니까 이벤트 그 2에 did change dependency 1에 did change 그러니까 화면당 다 did change 골고루 불리고 하나는 더 불리고 빌드 쫙 불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디스포즈 불리고 스크린 2에서 스크린 1으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스크린 3가 빠지고 스크린 2가 보일 때 내가 다시 네트워크에서 뭔가 호출을 최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크린 2가 다시 보일 때 최신의 데이터가 보였으면 did pop next 메소드에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옵션에 보면 물론 당연히 did change dependency에서도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did change dependency가 생각보다 많이 불리죠. 그러면 만일에 2를 did change dependency에서 implement 했다면 두 번이 호출되니까 두 번 호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로직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귀찮죠. 그러니까 did pop next가 나을 것 같아요. 자, 탭 내비게이션에서 did change dependency를 한번 해봤어요. 탭 내비게이션에도 라우트 업저버를 해봤더니 뭐 카의 did change did push 카의 did push가 호출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did push next라든가 did pop이라든가 뭐 이런 건 전혀 호출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did push만 호출이 되는데 탭 내비게이션은 라우트 업저버가 딱히 뭐 쓸모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탭 내비게이션에서 리빌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게 있는데 리빌드 방지를 위해서는 automatic keep alive client mixin을 사용해라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automatic keep alive client mixin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해놔도 그냥 뭐 다시 다 리빌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with automatic keep alive client mixin 이라는 거를 일단 parent 아니 이게 아니라 호출되는 그 탭에 이걸 하는데 그리고 뭐 이런 그 want keep alive라는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그냥 automatic keep alive client mixin 단독 사용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page view 플러스 automatic keep alive client와의 결합이 필요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서치를 해보니까 인덱스 스택 그리고 offstring 같은 거를 써서 할 수도 있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page view 플러스 automatic keep alive client의 결합만큼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 방법을 살펴보면 탭 내비게이션 리빌드 처리는 페어런트 탭의 바디에서 페이지 뷰 위젯 바디가 페이지 뷰 위젯이 돼야 돼요. 페이지 뷰 위젯이 원래는 여기에 뭐 그냥
그 어레이의 한 엘리먼트가 인덱스가 바뀔 때마다 되는 걸로 했는데 페이지 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on 탭에서 페이지 컨트롤러의 점프 투 페이지라는 걸 호출을 해가지고 구현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요거 페이지 뷰 위젯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 자세한 임플리멘테이션 얘는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패널 탭에서 저렇게 했으니까 차일드 탭에서 실제 탭이죠. 그러니까 차일드 탭에서 리빌드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utomatic Keep Alive Client Mixin을 사용을 하고 Want Keep Alive라는 getter를 override 해야 됩니다. 그리고 build 메소드에서 super.build context 요거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뭐 약간 이런 고민이 또 생기죠. 야,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이게 리빌드가 안 되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는 리빌드 하고 싶고 어떤 건 리빌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리빌드 하고 싶지 않은 거는 Automatic Keep Alive Client Mixing을 쓰면 되고, 그냥 특정 탭을 리빌드 하고 싶다라고 하면 Automatic Keep Alive Client Mixing이 있었다면 제거하면 되고 그냥 안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룰 example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게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일어날 때 내비게이션 종류별로 어떤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가를 실제 프린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게 메소드가 호출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기 그 어떤 리모트 API를 호출을 해가지고 실제로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겪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내비게이션별로 디폴트 내비게이션 비헤이비어를 덮어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택 내비게이션에 팝될 때 데이터를 새로 불러오거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탭 내비게이션, 탭 스위치 할 때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이것들을 예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